일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나? 일장 내면 세계와 바깥 세계.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꿈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들어서지요. 이 세계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물과 사건들을 접합니다. 이런 상황에 하도 익숙하다 보니까 세상의 지각과 인식이라는 이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잘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우리가 보는 그대로일까요? 세상은 실제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누가 혹은 무엇이 우리의 주변 세계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과학적인 연구나 이론에 파고들지 않고 눈에 들어오는 대로 사물을 그냥 볼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는 자기 주변에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외부 사건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당신 앞에 있는 컴퓨터가 당신 바깥에 있다는 점은 아주 분명하지요. 당신이 사는 집이나 창밖에 있는 나무, 태양이며 고양이 같은 것도 역시 당신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우리는 바깥 세계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실제 현실을 우리는 바깥 세계라고 부르겠지요. 즉, 마당에 있는 나무는 나뿐만 아니라 이웃집 철수한테도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당신은 이 나무를 두고 철수하고 얘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나무의 키가 얼마나 높은지, 이파리가 얼마나 우거졌는지, 또 줄기는 얼마나 굵은지, 나무 이름은 무엇인지 말이죠. 또 이웃사람 철수가 정신이 이상하다거나 약에 취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당신과 철수가 보는 것은 대략 비슷할 거예요. 이 보는 것에 대한 두 사람의 평가만이 다를 수 있지요. 이 나무를 당신은 키가 높다고 보는데 철수는 작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바깥 세계라는 범주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여기에는 당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건 당신의 방 안에 있는 물건들뿐 아니라 당신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 바깥 세계를 다루는 것은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학 같은 자연과학입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과학자들이 실험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실험을 반복하여 같은 결과를, 적어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바깥 세계의 물체 하나를 가지고 두 사람이 실험한다면 각자가 서로 같은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 즉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바깥 세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른바 내면 세계라고 불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깥 세계가 모든 사람한테 거의 같은 것이라면 내면 세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100사람이 있으면 내면 세계도 100가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백인백색인 거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심리 내면에 들어있어서 그 당사자는 인식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은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전부 내면 세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자기 몸의 감각,
또 감정과 느낌, 그리고 생각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 생각에는 물론 각자의 머릿속 목소리뿐 아니라 뭔가를 떠올리고 상상할 때 생기는 장면들도 포함되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에서 무언가를 느끼거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 간에 온전한 소통이 아니라 심심찮게 불통이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의사한테 갔다고 치지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느낌이며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싶어요. 하지만 막상 그걸 묘사하거나 설명하려고 할 때 제대로 표현할 만한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거의 누구나 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느끼는 무언가를 친구한테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당신은 그 감정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애쓰더라도 친구는 당신의 감정을 정확히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이건 그 친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 느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서운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당신 잘못도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느낌과 생각을 말로써, 단어들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기 산등성이 위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노을에 찬탄하면서 그 느낌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로 어떻게 전할 수 있단 말인가요? 발리 섬에서 맛본 열대 과일의 맛을 그걸 먹어본 적이 없는 친구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인문학이나 예술, 종교 등이 내면 세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문학, 교회, 음악, 영화 등이 그런 일을 맡고 있어요. 작곡가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 상태를 멜로디라는 매개물을 통해 전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해 베토벤이나 라흐마니노프가 겪은 감정 상태를 알아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종교는 신과 하나가 된 느낌에 관해 이야기하지요. 또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규명하려고 애씁니다. 사람이 바깥 세계와 내면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전부 합해져서 그 사람의 감각적인 경험, 감각 경험을 구성합니다. 실제로 우리네 감각 경험은 특정한 순간에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입니다. 즉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전부가 각자의 감각 경험을 이룹니다. 그런데 모든 감각 경험이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로 나뉜다는 점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서 서로 간의 오해와 몰 이해가 드물지 않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한테 날 사랑해? 하고 묻는 흔한 장면을 볼까요? 그녀가 사랑이란 단어를 말할 때 그녀 나름의 어떤 뜻을 지닙니다. 이를테면 그녀한테 남편의 사랑이란 자기를 보살피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또 값비싼 물건을 선물하는 것 등을 뜻하지요. 하지만 남편에게 사랑이란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가 생각하는 아내에 대한 자기 사랑은 이를테면 만족스러운 잠자리, 제때에 월급 가져다 주기, 여가를 함께 보내기 같은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아내가 날 사랑해 하고 물을 때 그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섹스나 생활비, 함께 여가 보내기 등이 잘 이루어질 때 말이죠. 그런데 아내 쪽에서 사랑이란 자신을 보살피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 값비싼 물건을 선물하기 같은 것이에요. 이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실상이 곧 드러나겠지요. 남편이 아내한테 새 모피 코트를 사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 아내는 볼이 부어서 사랑한다는 건 말짱 거짓말이라고 쏘아붙일 테니까요. 근데 이때 남편도 어리둥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사랑이라는 말에 새 모피 코트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이런 갈등 상황은 도대체 누가 빚은 건가요? 과연 누구 잘못일까요? 서로가 상대를 탓할 겁니다. 아내는 자기를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이고, 남편은 아내가 공연히 트집 잡는다고 화를 내겠지요. 주변에서 흔히 보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두 사람이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사랑의 개념을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일 뿐이지요. 이런 경우 사랑은 부부 각자의 내면 세계에 있는 이미지로서 서로 직접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직접 나누기가 무척 쉽지 않은 대상이에요. 물론 이 내면 세계의 이미지를 서로가 적어도 말로 전달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각자에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잘 설명하지 않고 상대방도 나처럼 여기려니 지레 짐작하고 그러고 말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내면 세계에 지니는 팔레트와 다양성을 다른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내밀하고 소중한 것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우리 내면 세계가 남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좋은 점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우리 생각을 남들이 다 들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게다가 가끔은 홀로 떨어져 자신의 사념을 버타는 것이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여기 외로움이나 고독은 따로 알아볼 만한 또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2장에서는 지각의 통로, 인식 채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